지금 한 회사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게 뭐 흔한 경영 실패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. 무려 1만 3천 명,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건실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죄가 됩니까? 이게 DKM이라는 회사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1만 3천 명의 평범한 투자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절규입니다. 아니, 멀쩡히 수익을 내는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,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잃게 될 상황이 놓인 걸까요?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하려면요, 먼저 이 위기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이상한 역설, 이 모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보통 회사가 위험하다고 하면 뭐 파산이나 실패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. 근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정반대예요. 그래서 이 상황이 더 기가 막히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. 자, 이걸 좀 보세요.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한쪽에서는 회사가 주식 시장에서 퇴출,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위기라고 하죠.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회사는 계속 돈을 잘 벌고 있고 재무 상태도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100억 원. 이 회사는요,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100억 원의 이익을 꾸준히 내왔어요. 달러로 치면 대략 750만 달러 정도 되죠. 아니,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.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경영권이었어요. 지금 두 세력이 이 DKM이라는 배의 운전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때문에 회사가 통째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 지경에 이른 겁니다. 자, 한쪽 편에는요,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와 1만 3천 명의 소액주주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의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회사를 좀 안정적인 새 주인한테 빨아서 거래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추고 그래서 주식 거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자는 거죠. 그런데 반대편에는 과거에 회사를 경영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현 대표이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. 심지어는 회사의 공식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죠.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이들을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면서 회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 지긋지긋한 내부 다툼 때문에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다 날려버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. 처음에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을 때 회사에 마지막 기회를 줬거든요.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원래 8개월이라는 개선 기간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시간 대부분을 내부 싸움으로 허비해버린 거죠. 이제 모든 건 2월 27일에 열릴 주주총회 그리고 최종 마감일인 3월 10일. 딱 이 두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. 정말 시간이 없어요.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상장 폐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주식 거래가 멈추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상장 폐지가 되면 그 1만 3천 명의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모두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감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죠.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소액주주들이 김현태 대표를 중심으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. 이게 바로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에요. 그들의 심정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. 더 이상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끝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은 임시주주 총회를 소집했어요. 이게 바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어쩌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들의 구출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짜여 있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현재의 이사진을 다 몰아내고 주주들이 믿을 수 있는 임시이사,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을 새로 뽑는 겁니다. 두 번째, 이 새로운 이사회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회사 매각, 즉 플랜 A를 성공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죠.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계획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랜 B까지 준비해둔 상태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이사들이 뭐 회사를 경영하겠다, 권력을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
이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들 스스로가 돈을 많이 투자한 대주주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다른 주주들과 똑같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,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나선 거죠.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.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안정적인 새 주인에게 회사를 넘겨줄 다리를 놓는 것. 그뿐입니다.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2월 27일 주주들은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. 과연 이 마지막 단 한 번의 주주총회가 멀쩡히 돈 잘 버는 회사의 운명을, 그리고 1만 3천 명의 인생이 걸린 돈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? 모든 것은 그들의 단합과 이 마지막 필사적인 한 수에 달려 있습니다.